주거급여로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계급여 대상자냐 주거급여 대상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행복하시고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2022년 내년에 바뀌는 주거급여 변경사항 일부로 첫째, 청년분리독립제도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둘째, 2022년 바뀌는 주거급여 자격요건인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선정기준금액. 셋째, 내년에 달라지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부 안 보신 분들은 2부 영상도 보시고 1부도 한 번 더 보시면 내년에 변경되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2부에서는 넷째, 실제로 내가 주거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다섯째, 주거급여 신청 방법, 준비할 사항, 지급 방법 및 지급일, 그리고 여섯째 마지막으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주거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정보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자, 1부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렇게 급지에 따라서 주거급여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주거급여로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계급여 대상자냐 주거급여 대상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놀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생계급여 대상자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와 생계급여 대상자는 아니고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대상자이면서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를 설명해 볼게요.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고 있는 3인 가구이고 생계급여 대상자이고 월세 50만 원에 살고 있다면 이분은 얼마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1급지 서울 3인 가구의 기준 임대료로 최대 받을 수 있는 월세 지원금은 43만 7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의 경우는 현재 내고 있는 월세가 50만 원이므로 최대 받을 수 있는 43만 7천 원을 월세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50만 원의 월세가 아니라 30만 원의 월세에 살고 있다면 43만 7천 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만 받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또 이분이 전세 5천에 월세 20만 원에 살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는 계산 방법으로 보증금 5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한 다음에 더하기 월세 20만 원을 더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16만 7천 원 더하기 월세 20만 원인데 이런 경우는 일부 전세이지만 36만 7천 원의 월세를 사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서울 3인 가구이고 기준 임대료가 43만 7천 원이니까 이분은 주거급여 월세로 36만 7천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대출은 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런데 똑같은 조건이지만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경우라면 얼마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분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주거급여 대상자이므로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동안 알고 계셨던 것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생계급여 대상자와 똑같은 조건인 서울에 살고 있는 3인 가구이고 월세 50만 원에 살고 있지만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 46% 이하인 주거급여 대상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있는데 계산 방법은 주거급여 빼기 자기 부담금 곱하기 30%입니다. 여기에서 자기 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뺀 금액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를 들어 이분이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160만 원이라면 서울 3인 가구 소득인정액 160만 원 빼기 서울 3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126만 원 하면 34만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30% 하면 10만 2천 원이 됩니다. 이 10만 2천 원이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50만 원의 월세에 살고 있지만 서울 3인 가구 주거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43만 7천 원이라고 했잖아요. 43만 7천 원 빼기 자기 부담금 10만 2천 원 하면 33만 5천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주거급여로 3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똑같은 조건이지만 생계급여 대상자보다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10만 2천 원을 적게 받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대상자 내년 커트라인인 192만 9천 원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서울 3인 가구 소득 인정액 192만 9천 원 빼기 생계기부의 기준금액 126만 원 하면 66만 9천 원이고요. 여기에다가 30% 곱하면 20만 7천 원이 자기 부담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50만 원의 월세에 살고 있지만 서울 3인 가구 주거급여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3만 7천 원이라고 했으니까 43만 7천 원 빼기 자기 부담금 20만 7천 원 하면 23만 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주거급여로 23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대상자이지만 소득 인정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기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점점 적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말씀드린 것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것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셔야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시고 실망을 좀 덜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수선 유지 금액은 올해와 동일합니다. 단 참고할 사항이 있는데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지만 자신이 해당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과 같이 비주택도 해당이 안 되고요. 주택이 공동소유인 경우는 공동소유자 전원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인데 생계급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요. 주거급여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요. 직접 방문 신청은 주소지가 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준비할 사항은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시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득재산신고서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선정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정도 지나면 알 수가 있고요. 선정이 되었다면 보통 유선으로 알려드리지만 선정 탈락된 경우는 탈락 사유 등의 내용과 함께 우편으로 전달받습니다. 급여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예를 들어 8월에 신청하고 9월에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8월분 급여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이고요. 월세 외에 주거급여 수급자의 감면 혜택이 있는데 감면 혜택은 전기요금, 핸드폰요금, 가스요금, 평생교육 바우처 등의 각종 바우처, 자활사업 참여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꼭 신청하셔야 하니까 잘 챙기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2022년 내년에 바뀌는 주거급여 변경 사항에 대하여 1, 2부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생 뷰티풀 옆집 아저씨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